네, 어제 양대 지수의 흐름은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을 받아서 150선 회복하면서 151선에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0.9%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또 자동차주의 선방도 두드러졌었는데요. 잠시 후 특징적으로 보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560선을 반납했습니다. 55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510억, 기관이 855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은 1,500억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엇갈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힘입어서 지수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56억 원, 기관이 345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이 600억가량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개인이 1,757개 약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2위는 LG전자, 3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는 기아차, 그리고 5위에는 NC소프트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SK하이닉스 흐름 좋습니다. 실적 호조를 기록한 것에 따라서 장중 한때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1.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잠시 후 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탔습니다. 어제 외국인 2거래일째 매수세 늘리면서 4.2%대 오름폭 늘렸는데요. 이 현대차의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소식에 효과를 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기아차 잠시 후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2위, 3위에는 기아차, 4위에는 현대차, 5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4거래일째 매수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어제 0.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갤럭시 S4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돼 있고요. 미국에서도 예약 판매가 줄을 잇고 있다라는 호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주가 연일 오름폭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2.7%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간의 낙폭 과대에 대한 이 저가 매수 유입에 따라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차는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 2위에는 기아차, 3위에는 GS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는 NHN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연일 매도 공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제 0.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1위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2위에는 LG전자, 3위는 오리온, 4위에는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에 장중 한때는 52주 최고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기관의 매도 공세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1%대 내림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도 기관이 순매도를 2거래일 연속하면서 주가 흐름 부진했습니다. 어제 3%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 나란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기아차는 외국인의 순매수 4위, 그리고 기관 순매수 2위, 3위에 랭크가 됐었는데요.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어제 마감가입니다. 4.37% 오름폭 늘렸습니다. 52,500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현대차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발표될 기아차의 실적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의 그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의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조 3,671억 원을 기록해서요. 전년보다 6% 증가했고요.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은 1조 8,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14.9%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라는 평가에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면서 역시 마감이 됐었습니다. 현대차의 마감가 확인하시면요. 5.68% 오름폭 늘리면서 19만 5,5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에서 판매는 부진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됐었다라는 신호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측에서는 앞으로 해외 시장 판매가 지속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환율에 따른 영향을 좀 적게 받으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 내놨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기관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기관의 순매도 4위에 올랐던 종목인데요. 그럼 주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어제 마감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3%대 낙폭 늘리면서 31,25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력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원화 강세 등의 호재로 앞으로는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